휴대전화를 들어 목록을 훑어봅니다.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십 개, 어쩌면 100개가 넘는 번호들.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전에는 자주 울리던 전화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깨면 메시지가 몇 개씩 와 있었는데 이제는 광고 문자만 쌓여 있습니다. 모임 단톡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활발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안부를 나누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대의 메시지에 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대만 빠진 채로. 그래서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어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갔네요. 그러게요. 그 짧은 대화를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과는 연이 끊겼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초대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불렀습니다. 형님도 오시죠? 아저씨도 오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깜빡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진을 보니 다들 모여서 잘 먹고 잘 놀았더군요. 나만 빼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심심하면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이나 한번 먹자. 그런데 이제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왜일까요? 귀찮아서?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입니다. 만나서 뭘 할지 모르겠어서입니다.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대방도 내 전화를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람들을 잘못 대한 건가?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가? 내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늙어서 재미없어서 쓸모없어서 사람들이 떠난 건가? 자책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운함도 밀려옵니다. 나는 그렇게 연락하고 챙겼는데 사람들은 왜 나한테는 연락하지 않는가? 나 정양용도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유배지 강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고향에서 편지가 왔고 옛 동료들이 안부를 물었고 제자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니까? 언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편지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유배지의 고독이 조금은 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편지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이 두 달에 한 번이 되었고 석 달에 한 번이 되었고 결국 끊겼습니다. 방문객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왔다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잊힌 사람이 되었구나. 그 생각이 쓸쓸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나이에 대하여. 관계가 정리되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취미 모임, 친목회, 동문회. 명함첩이 두꺼웠고 전화번호부가 빼곡했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나 아는 사람 많아 하는 것이 일종의 능력처럼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젊을 때는 관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정보를 얻으려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관계는 일종의 자산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수록 더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신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 또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일을 그만두면 직장 관계가 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하지 않으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연락하다가 점점 멀어집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학부모 관계가 사라집니다. 아이들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 이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활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모임에 나가기 힘들어집니다. 여행을 같이 가기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끊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인생에는 관계의 확장기와 정리기가 있습니다. 청년기, 장년기는 확장기입니다. 관계를 넓혀가는 시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노년기는 정리기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깁니다. 봄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온 산이 꽃으로 가득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집니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앙상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가을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떨어뜨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깁니다. 그래야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 정리도 그러합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삶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람이 줄었다가 인생이 실패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인생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적다고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매일 만나는 수십 명의 사람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이 낫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삶의 중심이 선명해집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줄어들면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수와 인생의 깊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비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삶이 얕았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들, 형식적인 만남들, 의미 없는 대화들. 사람이 줄어들면서 삶이 깊어졌습니다. 진짜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유배 초기 나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옛 친구들에게, 옛 동료들에게,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지내는가? 답장이 왔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나는 아직 잊히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 오던 답장이 2달 후에 왔고, 3달 후에 왔고,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소식이 없어 걱정이다. 건강은 괜찮은가?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바쁘겠지. 편지가 길을 잃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자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방문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 제자, 옛 친구, 옛 동료. 그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힘내십시오. 곧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고마웠습니다. 그들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 하지만 그들도 점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2~3번 오던 사람이 1년에 1번 왔고 2년에 1번 왔고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인가 1년 동안 단 한 명의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는가? 솔직히 말하면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었는데 이렇게 나를 버리는가?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지 않는 것이 친구인가? 내가 유배 온 것이 내 잘못인가? 왜 나를 피하는가? 분노도 일었습니다. 허탈함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떠난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있었고, 그들의 일이 있었고, 그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나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유배인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도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거리를 둬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를 잊지 마라. 나를 기억해달라. 나에게 연락해달라. 나는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외로움을 그들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고독을 그들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나는 편지 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나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남은 관계가 아니라 남은 나에게.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안을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때로는 사람이 없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는 관계를 자존감의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친구가 많은 아이가 인기 있는 아이다.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이 능력이다. 외로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수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찾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어들면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적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나를 찾지 않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는 잊힌 존재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도 바쁘고, 그들도 피곤하고, 그들도 자신의 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대를 싫어해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락이 없는 것을 부정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다는 것은 그저 중립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셋째,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에 존재감의 불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존재감이 확실했습니다.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었고,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이었고,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확실함이 사라집니다. 은퇴하면 직장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가정에서도 덜 필요합니다. 사회활동을 그만두면 사회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챙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챙기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째, 관계를 성과로 보지 마십시오. 관계는 쌓아야 할 성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적은 사람을 아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관계는 그저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가고 어떤 관계는 짧게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곁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관계의 수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둘째, 침묵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십시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그대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조용할 때도 그대는 여전히 온전한 사람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그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십시오. 평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입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아는가? 나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나는 나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이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됩니다. 관계가 줄어들어도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연락이 끊겨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혼자 있어도 나는 여전히 온전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유배지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오지 않았고 방문객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허전했을 것입니다.
쓸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신경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나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나. 혼자 있어도 충분한 나. 그때 알았습니다. 관계가 줄어든 자리에 생긴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고요였습니다. 혼잡함이 사라진 삶의 풍경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군가 있었고 무엇을 해도 누군가 지켜보고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그것이 활기차 보였지만 사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비로소 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많이 만날 필요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십시오.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나는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죄책감 없이, 외로움 없이, 그저 담담하게. 인생은 넓어지지 않아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넓었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넓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좁아졌습니다. 가는 곳도 적고 만나는 사람도 적고 경험하는 것도 적습니다. 넓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생겼습니다. 하나의 생각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의 순간을 깊이 느끼고 하나의 관계를 깊이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그대의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삶이 가벼워졌다.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만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 없이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돌아보며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창밖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